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팬 여러분, 그리고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또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의 내각제 개헌 세력 조중동뿐만 아니라 여야 개헌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4월 1일부터 3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 하야하시라고 복귀를 하더라도 6개월 안에 하야하라고 압력을 계속 넣었어요. 그런 기사를 끊임없이 내보내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니까 아이 나 저기 하야 안 하겠다. 버티니까 아이 나를 믿어준 국민들이 있는데 내가 하야를 하면 되냐. 그 나는 저기 대통령직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고 부정선거를 알리고 반국가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 무너뜨리고 중국에 넘기려고 하는지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 가지고 나는 뭐 이 저 끝까지 가겠다 뭐 그러니까 헌재에다 압력을 넣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인용을 사주했다는 그런 분석들이 지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금 대통령직을 상실했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뭐 재판 받긴 받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한미동맹당을 가칭 한미동맹당을 창당하고요. 이번에 뭐 세이브 코리아니 뭐 광화문이 전국에서 나오신 분들 젊은 사람들 10대, 20대, 30대도 많죠. 뭐 한 100에서 한 200만 명 될 건데 이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정당 하나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대통령 직 내려와가지고 저기 백의종군 하면서 반국가 세력들하고 싸우면 되지. 근데 혼자 있으면은 감옥에 가요. 근데 이렇게 뭉쳐 있으면요 함부로 집어넣기가 어렵다고. 어차피 법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지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200만 300만 명이 정당 만들고 거기서 뭉쳐져 있으면요 그런 건 함부로 그 잡아넣고 그렇게 난도질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2달 안에 이 뭐 정당을 만들 수는 저희 뭐 대선 후보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만들고 외곽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동맹당이 김문수를 후보를 지원해 가지고 대통령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연합정부 연정을 꾸리면 되지. 그리고 사람이 모이면요 국민의힘의 그 기회주의 세력들이 또 이쪽 정당으로 국회의원들 넘어오는 사람들 또 생깁니다. 생기고 그래 돼요. 뭐 그렇습니다. 내가 그건 뒤에 이야기 드릴게요. 조기 대선에 지금 덫에 갇힌 이재명요. 이재명이가 지금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갇혀버렸어요. 그 민주당은 지금 대선 후보 지금 놓고요. 지금 내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는 갈라지는 타이밍이고 여기는 보수에 지금 후보가 없으니까 김문수로 대동단결하는 뭐 그런 타이밍이고 하니까 보수가 선거를 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진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겁먹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시고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저는 바다에서요 배를 타고 항해사로 4년을 근무했는데 태평양 인도양에서 그 태풍 맞아가지고 뭐 죽을 뻔한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스실에 갇혀가지고 나 여기서 죽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한 적도 많은데 항상 그럴 때마다 이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뭐 늘 제가 이제 뭐 또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항상 끝났다 싶을 때 다시 돌아다 보면요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도자는요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막 태풍이 치고 하는데 그 선장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정신사납게 그러면요 사고가 안 날 것도 사고가 생긴다고 밑에 직원들이 선원들이 불안해가지고. 근데 태풍이 쳐가지고 지금 배가 지금 침몰하고 깔아앉을 것 같은데 아유 이거 별거 아니야 나 옛날에 이거보다 더 센 것도 해봤어 하고 그 선장이 태연하게 있으면요 그러면은 밑에 선원들이 아유 뭐 저거 별거 아닌가 봐뭐 우리 선장이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러면서 사고가 생길 거도 안 생긴다고 이 이제 이 지도층들이 이제 의연하게 대처하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한민국의 기둥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으셨고 6.25도 겪으셨고 월남전도 갔다 오셨고 저기 파독 간부도 갔다 오셨고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도 갔다 오셨고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연하게 야 별거 아니야. 야 옛날에 6.25 때도 저 짱개 새끼들 300만 명 쳐들어왔는데도 우리가 다 막아냈어. 그러고 나라 다 부서진 데서 이 우리가 다 건설했어. 야 손자들 자식 새끼들 겁먹지 마. 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또 지켜줄게. 우리 문재인 때도 5년 동안 싸웠는데 또 싸우면 돼. 귀찮아서 그렇지.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왜 이기는지를 오늘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하시고, 그리고 이거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나 문재인, 저기, 김문수 장관 측근들한테 꼭 좀 전해주세요. 자, 방위산업 50년사, 이 방산 주식 하실 분들은요, 이 책 꼭 사보세요. 요 안에 방위산업 제도가 어떻게 발달했는지가 있으니까, 뭐, 이런 거를 좀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5만원이고요. 기업은행 예금주 한미역사문화연구원입니다. 입금하시고 010-2130-9642번으로 문자 주소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저기 입금하시고 책 못 받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몇백 건을 보내다 보니까 아직도 한두 건씩 빠진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주소가 없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때 뭐 50만원 100만원씩 해외에서 보내시고 책 좀 보내달라고 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들도 문자로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요 해외 배송 요 10만원 저희가 해가지고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를 좀 주십시오. 그때 저한테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못 해드렸습니다. 해외에서 수십만원 뭐 100만원씩 이렇게 후원하신 분들도 이 책 좀 보내달라고 주소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 책도 있는데요. 백악관에 국문 30권, 영문 30권을 120만원 이 택배비 들어가지고 보냈습니다. 지금 뭐 국방장관, 국무부 장관, 뭐 CIA 국장, 백악관 직원들한테는 지금 다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리는 게 중요해요. 그 비용 120만원 그 비용은 저희가 여러분이 후원하신 금액으로 저희가 했죠. 자, 저희가 이제 북한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31편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공산주의가 어떤 건지도 다 들어있으니까요. 저것도 한 달에 한 200만원 깨집니다. 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0원이었습니다. 제로 빵원이었다고. 이 자발적 구독료를 내어주시면요. 저희가 이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재 결정문을 보니까 모순투성이다. 이게 TV조선에서 한 거예요. 이게 정치 문서지 판결문입니까? 야당 전행이 있어서나 합치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노무현은 그 법 실정법을 위반했지만은 뭐 경미하다 해가 봐주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이 보수 정당의 대통령은 날려버리고, 이게 뭡니까? 그 김일성 장학생 그 판사들이 지금 장난친다는 거 아닙니까? 해외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돌아온다고 베팅 사이트에서 돌아온다에 지금 판돈이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뭐 조중동뿐만 아니고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 돌아온다고 이현주가 야 이거 우리 국회의원 총사퇴하자, 윤석열 돌아오면은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랬다고. 그러니까 8대 0이 갑자기 지금 원래 8대 0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얘들이 8대 0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 판결문을 써놨어요, 좌파들이. 그리고 보수가 막 이게 중간에 싸우고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하면서 보수 쪽에서 탄핵 기각 각하 이런 쪽으로 이제 판결문을 또 썼죠. 그런데 4월 1일에서 3일 사이에 조중동뿐만 아니라 이 친중 내각제 개헌 추진하는 이쪽 세력들이 기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에 복귀를 해도 6개월 안에 그 자진 하야를 해야 된다. 자진 하야하시라. 집에 가라. 이런 기사를 쏟아냈다고.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각제 개헌 세력들이 무릎 꿇으라 하고 항복선을 요구한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나는 내 우리 국민들하고 끝까지 가겠다. 그러고 버티니까 내각제 개헌 세력들이 저 헌재 재판관들한테 야 저 윤석열 날려 뭐 그렇게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날렸다고 그렇게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근 며칠 사이에 이 바뀐 거죠. 돈을 매긴 건지 겁을 준 건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뭐 권성동, 권영세, 뭐 한동훈이 뭐 조중동이 키우는 사냥개가 한동훈이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뒤에서 협박하고 저기 어 뭐 더불어민주당 이쪽에서도 뭐 돈을 매기는지 협박을 했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저기 돼가지고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죄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가 빠지면요, 내란죄 넣었다 빼면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했다고. 그리고 홍장원이 메모 그것도 증거로 채택해버리고 홍장원이 말이 앞뒤가 안 맞았죠. 그리고 그거 뭐야 박선원이가 써줬다 뭐 그런 이야기 나왔고 그리고 특정 사령관 그것도 증언이 왔다 갔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증거로 다 잡아줬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전에 좌파 판사들이 써놨던 그 판결문을 그대로 그냥 탄핵 인용하는데 그냥 들고 나와 쓴 거예요. 보수 이 판사들이 뭐라고 이게 넣은 거는 그거는 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이 야합을 했다. 이 중국 공산당하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권성동, 권영세, 뭐 한동훈이, 조중동, 뭐 야당 얘들이 전방위적으로 야합을 했다. 그러면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잘 버티고 윤석열 대통령도 잘 버티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안 지켜주고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라고요. 국민의힘에서 칼질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넘어간 걸로 뭐 그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나라당이 2009년에 중국 공산당하고 MOU를 맺었고요. 민주연구원이 북경에서 2019년에 중국 공산당 당규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어요. 요 내용을 보시면요. 동북아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이게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이 한나라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거 저기 동의한다. 뭐 그거를 지금 각서를 쓴 거예요. 동각서의 수정 및 폐기는 양당 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게 뭔지 알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야, 둘 중에 하나가 나 싫어하면 1년 있다가 자동 폐기되는데 합의해야지만 MOU가 파기된다. 이건 노예계약서라는 겁니다. 노예계약서를 한나라당이 2009년에 맺었는데 그게 지금 국민의힘까지 그냥 지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당직자들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술 접대 받고 선물 받고 뭐 성접대 받고 그런 거 안 했겠습니까? 요거는 뭐 더불어민주당은 요 내용하고 다를까요? 뭐 비슷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앞장서 가지고 자기 당의 대통령 2명을 갖다가 잡아먹은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등에 칼을 꽂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친북, 친중, 거짓 선동,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 해산, 시진핑 자료실 폐쇄 촉구, 서울대 집회를 한대요. 4월 5일날 오후 5시에 서울대 정문에서 찬양 및 기도회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 자식 세대, 손자, 손녀 세대들은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벌써 포기하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항의하고 뭐 따지고 그럽니까? 또 싸우면 되지. 6.25 때 그 저기 다 산전수전 겪으시고 나라 지켜내시고 대한민국을 산업화 하시는데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 아닙니까? 지금 뭐 여기 폭탄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뭐 중공군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죽은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뿐인데 나라가 무너진 게 아니라고요. 자 보세요. 지금 이재명이 지금
6월 3일 날이 지금 대선 일자입니다. 이 지금 향후 예상 정치 일정인데 5월 10일에서 11일까지 대선 후보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대법원에 걸려 있는데 저 5월 10일에서 11일 사이에 판결 나오겠습니까? 저 5월 12일 날 나오면 민주당은 이재명이 이재명이 믿고 있다가 이재명이를 갖다 등록을 했어요. 근데 5월 12일 날 이재명은 선거법 유죄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그냥 대선 후보가 없어지는 거야.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없어지고 434억 원 토해내야 돼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야 이재명이 나 안 된다. 내려와 딴 사람으로 하자. 이러면 이재명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쟤들 다 죽여버리지. 이재명이가 뭘 했습니까? 내 체포동의안 가결할 때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 짜고 나를 죽이려 했다. 지금 그래 이야기했죠. 그럼 이 뭐야 자기가 이 비명계 살려놓겠습니까? 그러면 비명계는 야 저거 이재명이 당선되고 대통령 되면 우리 죽으니까 그냥 선거하지 말자.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이하고 저 대선 후보를 놓고 안에서 치열하게 그 싸운다고. 이재명이가 임종석이한테 도와달라고 하니까 아유 저희는 안 도와드립니다 하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한 청년이요 전대협이 한 청년을 거의 한 2, 30년 동안 부려먹고 감옥에 보낼 때는 다 보내고 뭐 저 자리고 권력이고 아무것도 돈이고 아무것도 안 챙겼어. 그래가지고 한 청년이 전대협 하면 이를 바득바득 가라. 그래서 전대협을 다 죽이려고 이재명하고 한 청년 계열 애들이 손을 잡은 거예요. 이재명이가 딱 정권 잡으면은 보수를 먼저 손보는 게 아니고 전대협 출신들 얘들을 먼저 죽인다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쪽 애들이 이제 겁먹고 저기 이재명이를 지원을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가 국민의힘에 들여다보내고 거기 깨시언이라고 그 문재인 팬클럽을 갖다가 국민의힘에 들여보내가지고 거기서 대통령 후보 만들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을 떨어뜨렸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로 나오면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친 문재인 계열 애들은요 선거를 안 뛰지 안 도와준다고. 안 도와준다고. 그래 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로 나오면요 중도까지 젊은 친구들까지 중도까지 겁에 질려가지고 보수 쪽으로 확 몰려버린다고. 김문수 쪽으로 몰려버린다고. 그러면 보수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나가리 되고 저기 뭐 김경수나 딴 사람이 저기 대선 주자로 나온다 칩시다. 그러면 저기 434억을 한 달 안에 갚아야 돼요. 한 달에 안 갚으면은 434억 원 그 이재명 그 434억 원이 당 통장이 차압이 돼 버린다고. 그럼 대선 치를 수 있겠습니까? 당 통장 차압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아싸라게 빨리 그 날라갔든지 아니면 더 늦게 날라갔으면은 그러면은 이 자기들이 조기 대선을 치르는 데 있어 가지고 이재명이도 좋고 더불어민주당도 좋고 좋은 게 좋다고 딱 좋은 그림이 만들어졌는데 정말 어중간하게 애매하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돼가 날라가 버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대법원에 선거법이 딱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거법 그 결과 나오는 그 과정에서 지금 대선 후보 등록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보수에는 김문수가 지금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당을 만들고요. 뭐 100에서 200만 이 당원들을 모아가지고 외곽에서 김문수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를 지원 사격하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제가 당선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대통령 특사로 미국하고 러시아에 대통령 전용기 태워가지고 보내겠습니다. 이거 공작하면요 친박근혜 세력이 결집을 해요. 그 대구 경북이 결집하지.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보수 세력도 결집을 한다고 그러면 당선되는 거예요. 자,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이집트 왕궁을 도망쳐 나와가지고요 수십 년을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헤매다가 나이 80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64세예요. 대통령직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상계엄을
대통령직을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 게 아니고 부정선거를 밝히고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반국가 세력을 국민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실시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백의종군을 하면 되죠. 이순신 장군도 삼도 수군 통제사에서 잘렸다가 백의종군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에서 탄핵을 당해요. 레닌으로부터 수천억억 원대 정치자금을 받은 임시정부 내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소비에트 체제식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초대 총리가 김구가 되고 이 공산주의의 지도자를 주석이라 하죠. 그래서 김구주석 하는 거예요. 모택동 주석, 김일성 주석처럼.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33년 동안 해외에서 독립운동하고 73세에 대한민국을 건국했고요. 75세에 한국전쟁을 치러냈습니다. 그 78세에 휴전했죠. 대단하신 거 아닙니까? 대단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가지고 몇십 년 동안 계속 공산주의하고 싸웠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요. 다칭 한미동맹당을 만들어가지고 젊은 청년들 이렇게 규합해가지고 또 이 반국가 세력들하고 싸우다 보면요. 그러면은 2년밖에 안 했지만은 이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저 북한 주민들을 해방해낸 그런 위대한 업적을 세운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는 겁니다. 지금 주저앉으면 안 돼요. 연세가 60대 초반인데 왜 주저앉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73세에 대통령 했으면 그때 그 당시로 같으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거의 뭐 90세 100살에 대통령 한 건데 그때 젊었을 때 고문도 당하고 막 해외에서 뭐 엄청나게 고생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고문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저앉을 필요 없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를 잠깐 볼게요. 지금 여권에 지금 1등이니까 김문수 후보를 볼게요. 자, 보시면 특징이 무교고 종교가 가톨릭이고 개신교로 갔다가 지금은 현재는 불명이야. 몰라요. 근데 과거에는 세례명이 모세였네요. 모세. 이 모세가 뭐였습니까? 이집트 왕자였다가 왕궁을 도망쳐 나와가지고 수십 년을 광야에서 양떼치고 헤매다가 나이 80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죠. 그러면 지금 이 김문수 장관이 저기 경기도지사도 2번 하고 국회의원 3번 하고 낙마해가지고 거의 한 8년 10년을 백수로 있었죠. 뭐 택시 기사도 하고 뭐 별별 것 다 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지금 74세니까 지금 뭐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구출해내면요, 중국 공산당 무너뜨리고 그러면은 모세라는 세례명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뭐 교회를 나가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래 되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통일한국이 되면은 북한 무너뜨리고 지금 중국이 다 죽었다가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통일한국의 위대한 지도자 김문수, 윤석열 두 분이 통일한국을 이렇게 만들고 중국 공산당 무너뜨리고 그래가지고 독수리의 이 몸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날개 김문수 이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대통령 특사로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내면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 독수리의 왼쪽 날개가 될 거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쪽 날개가 되겠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때 됐거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가가지고 아이 싸우지마 해가지고 딱 끝나면 숟가락을 박근혜 대통령이 올리는 거고 대한민국이 숟가락 올리는 거고 그러면 외교사에 윤석열, 김문수, 박근혜 드림팀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식시킨 거고 세계 평화를 정착시킨 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수는 영원히 100년 동안 해먹을 수 있다고 정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제 말 틀렸습니까? 그러고 이제 좌청룡 러시아 푸틴, 우베코, 미국 트럼프
한국의 이 몸통은 한국의 김문수, 윤석열, 그 밑에 발톱에 붙어 있는 그 먹잇감, 사냥감은 중국 시진핑, 일본 이시바, 뭐 그래 되는 거죠. 자, 이 이제 김문수 장관의 이 멘토가 누군지를 볼게요. 그 이승만 학당의 교장 선생님이신 이영훈 교수님이시고 서울대 뭐 동기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저기 이충원 박사님 국제정치학자, 이분이 외교안보 이쪽에 맡으시면 미국 쪽하고 딱 트럼프 쪽하고 라인이 확실하게 코드가 꽂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꽂은 사람들이 전부 다 외교부도 다 친중 뭐 그런 사람들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충근 박사 오케이, 뭐 타로 박사, 고든창 변호사 그 다 같이 맨날 밥 먹던 사람들인데 바로 코드가 꽂아 버리죠. 그리고 고든창 박사나 타로 박사나 뭐 그런 분들이 제 한국에 대사로 오면요, 그러면은 뭐 한국 미국 손잡고 부정선거 수사해 가지고 뭐 여당 야당 다 쓸어버리고 조기 총선하면 될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북한하고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해 가지고 반국가 세력 위헌 정당으로 해산시켜 버리면 되는 거지. 제 말 틀렸습니까? 이재명이 문재인이 대북 송금 여적죄로 그냥 감옥에 쳐놓고 그냥 사형시켜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분의 더 그 이 이제 멘토가 누구냐면 안재철 월드 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 대표. 이분이 지난 20년 동안 20억 넘게 돈을 들여가지고 미국의 공군, 해군, 해병대, 박물관 다 뒤지고, 그래가 사진을 5만 장을 넘게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을 만들었고, 이 책을 만들었고요. 여러분 많이 사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20년째 지금 여기서 청계광장 옆에 서울 파이낸스 빌딩, 이 광화문이죠. 여기서 6.25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미국에 가셔가지고 백악관에다 이 책을 지금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방송국, 뭐 국방장관, 뭐 저 국무부, CIA, FBI 이런 쪽에 다 지금 이거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번에 작년에 12월 7일날 은평제일교회에서 이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출판 기념회가 있었는데, 이때 김문수 장관이 직접 오셨어요. 그 바쁜 와중에.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김문수 장관 옆에는 뭐 이영훈 교수, 그리고 저 안재철 대표, 뭐 이충근 박사, 그리고 우리 저 누구야 저 최수영 공작관, 이런 분들이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밖에다가 한미 동맹당 만들고 가칭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지금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가지고 한미 동맹당에 거기 우수한 인재들을 여기 김문수 내각에다가 꽂아 가지고 그 장관 차관 이런 걸로 이제 다 이렇게 자리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제 또 이 뭡니까 국민의힘에서 또 탈당하고 이쪽으로 한미동맹당으로 넘어오는 그런 국회의원들 있으면 받아주고, 뭐 그래가 조기 총선하고 부정선거 수사하고 해가지고 조기 총선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지방선거에 거기에도 이제 그 후보자들 젊은 사람들 좀 내고, 그리고 교육감 선거도 또 후보자 내고, 그리고 그 다음 선거도 또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친중 세력을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은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자, 이제 보시면요, 2023년에 국방비가 57조인데요 비정부 기구 국고보조금이 10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 24조. 그러니까 한 해에 126조 3천억 원이 대부분 좌파 생태계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허공에 뿌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정부 기구에는 정부가 국고 지원금을 주는 게 사실은 불법입니다. 126조만 안 줘도 우리가 세수가 부족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126조 중에서 연간 매년 126조 나가는 것 중에서 10조 원 출자해가지고 6.25 역사문화진흥원을 창설하고 6.25 드라마, 영화, 뮤지컬, 오페라, 소설, 다큐멘터리, 캐릭터 상품 등 문화 컨텐츠를 제작 및 수출 지원하고요.
넷플릭스에 영화를 개봉하면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겠죠. 문화예술계가 생계형 우파로 바뀌게 됩니다. 전국에 폐교된 초중고교를 6.25 역사문화박물관을 만들고 북한인권 박물관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관광상품화를 하면요, 세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생계형 우파가 생긴다고. 학교에서 6.25 전쟁사를 정식 교과목으로 가르치고 매년 6월달에 67개국 초청 한국전쟁 기념 월드컵을 개최하고요. 결승전은 6월 25일에 개최를 하되 결승전 끝나고 세계 자유선언문을 낭독하면요, 매년 6월달에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전 국민적으로 사상 교육이 되는 거고 인형 교육이 자연스럽게 인형 교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국에 국제적인 대형 6.25 박물관을 건립해 놓으면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돈 10조만 투자해도 돼. 그러니까 좌파들한테 126조 연간 저렇게 흘러가는 거 뺏어가지고 우리가 세금 절감하고 조금은 저 우파 생계형 우파들 만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 126조 3천억 주고해서 절반인 63조는 세수 절감을 시키고요. 또 63조는 국방비로 넣어가지고 지금 국방비가 61조니까 124조 7,500억 원을 국방비로 만들면요, 병사들 첫 달부터 급여를 200만 원 줄 수 있습니다. 병장 250만 원 지급 가능하고요. 야, 너 군대 근무 30개월 해라. 그러면 제대할 때 7,200만 원 들고 나갈 수 있다. 그거 가지고 너 결혼하든 창업을 하든 학업을 하든 유학을 가든 알아서 하면 20대 초반에 30개월 근무 다 하죠. 그리고 직업군인 급여 일가 30% 인상하고요. 초과 근무 수당 100% 지급하고요. 그리고 직책별 수당 지급하고 군인 자녀교육 시설 확충하고 군인 아파트 시설 확충하고 그러면은 이제 군대에서 젊은 청년들 나와가지고 사회 할 일 없으면 다시 이제 직업군인으로 전환하죠. 그러면 병력이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돈을 제대로 챙겨주면요. 그리고 전방 지역에 돈이 풀리게 되면 소멸되는 시골 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구 분산이 되겠죠. 그리고 노후 무기 체계를 대량 교체하면요, 한 대당 납품 가격이 하락을 하고요, 방산 수출이 잘 될 거고, 일자리 증가, 세수 증가, 내수 경제 활성화, 부산, 경남, 울산에 돈폭탄이 생긴다고. 이런 거를 공약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산, 경남, 울산에서 몰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 35억 달러 5조 원 100% 지급하겠다. 그러면 미국하고 관세 협상에서 유리해지고 한미동맹 강화되고 지역 활성화되고 그래가지고 북한 흡수 통일하고 뭐 남한내 간첩 명단 공개하고 좌파 방면하고 보수 직결 뭐 선거 승리 뭐 그래가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공약하면 보수가 이긴다고. 구미를 세계적인 새마을 운동 수도로 집중 육성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면 돼요. 구미시를 이승만 박정희시로 변경을 하고요. 세계적인 규모의 이승만 박정희 기념관 설립하고 6.25 박물관, 새마을 운동 박물관, 뭐 방위산업 박물관 이런 걸 건설해요. 그리고 기업들이 미술관, 공연장, 동구장 등을 건설하면 100% 세액 공제를 해준다고 하면은 공약하면요, 기업들이 막 짓죠.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부동산 경기가. 그리고 금호공대를 국제 새마을 대학으로 확대 개편하고요. 해외 유학생들이 새마을 운동을 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면 구미가 시골의 조그만 도시가 아니고요, 세계적인 새마을 운동 수도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군위에 보면 대구, 경북 신공항이 있고 구미, 김천, KTX 역이 있고 하니까 전국에서 1시간대 뭐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죠. 그래 되면은 대구, 경북 요 내륙 지역에 몰표가 나오겠죠. 부산, 경남은 방위산업 그쪽에서 표가 나올 거고, 그럼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에서 수백만 표 몰표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쉽게 이깁니다. 군인들이 지원해주고 전방 지역에서 몰표가 쏟아지고 군인들 가족들이 몰표 쏟아내고 하면요, 이긴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같은 경우는 380조를 쏟아부어도 아기를 한 명도 안 넣는 게 모두 여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김대중 정권이 여성가족부를 만들고 여성을 민주당 홍위병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성에게 예산을 퍼줄 목적으로 저출산 정책을 모두 여성에게 맞춰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가부를 없애야 돼요. 여가부의 업무는 남녀 갈등 조장, 동성애 확산, 여성 성애방 등 이런 게 주요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성들이 이 남자 저 남자가 아무 남자하고 자고 이런 게 막 드라마에 막 나오고 그게 여성의 그 지위가 향상된다 그렇게 하니까 2030 남자들이 한국 여성을 이 잠재적인 이 창녀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제가 내한테 결혼 오기 전에 몇 명의 남자하고 몇 번 섹스를 했는지 모르겠다. 저 애가 내 애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다가 지금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혼해가 조금 살다가 이혼하면은 남자 재산 절반을 떼주게끔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다고. 그러니까 남자 재산을 등골 빼먹는 거를 페미니즘 사이트 무슨 맘카페 이런 데서 계속 교육을 시켜요. 근데 그 페미니즘 사이트 맘카페가 누가 운영하냐면 조선족 애들이 운영한다고. 그 중국 공산당 이 더불어민주당 이 좌파 애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인구를 없애버린다고요. 그 여성가족부 없앤다 하면은 그 20대 30대 남자애들이 몰표가 쏟아져요. 몰표가. 그리고 지금 여성도 사실은 이 여성가족부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다고. 남자들이 한국 남자들이 한국 여성하고 결혼 안 하려고 하니까는 그러면 한국 여성들은 누가하고 결혼합니까? 노처녀 되는 거고 그냥 나이 먹고 그냥 뭐 늙는 거지. 뭐 외국 남자들하고 결혼 뭐 하시는 분도 일부 있겠지만 그 몇 명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보시면은 남자들의 도시인 제철도시 현대 그 제철 당진시는요 출산율이 1.08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남자 일자리가 많아야지 이 도시 저 애를 놓는다고. 남자들이 돈 있어야 야 결혼하자 하고 어디도 데리고 가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애를 놓지. 결혼을 안 하는데 저기 애 놓으면 얼마 준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돈은 돈 들어 쓰고 결혼 출산율은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가부를 없애면 돼. 이런 공약을 하면요 그러면은 보수가 이깁니다. 보수가 이긴다고. 그러니까 지금 2030 젊은 사람들 젊은 남성들 여성들이 지금 보수 세력에 이번에 엄청나게 나왔어요. 광주의 그 무슨 대로면 금남로에도 젊은 청년들이 막 많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은 지역 감정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세력을 규합을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고 한미동맹당을 만들어 가지고 세력을 규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혼자 있으면요 잡혀서 가서 감옥 갑니다. 그런데 수백만 명이 있는 정당을 만들고 거기 버티고 있으면요 함부로 감옥에 못 쳐넣는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뭐 김문수 장관을 밀어가 대통령 만들고 뒤에서 김문수 대통령의 그 멘토로서 활동하면서 아니 내가 초기에 잘못 생각했다고 뭐 그때 실수했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계속 이야기해주고 젊은 사람들 한미동맹당의 젊은 사람들을 갖다가 김문수 그 내각에다가 저 보내가지고 장관 차관 만들고 그러면은 보수가 순식간에 세대 교체가 되고 국민의힘의 권영세 뭐 저기 권성동이 뭐 이런 애들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다고. 저기 나경원이 김무성이 떨거지들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가 있죠. 그리고 미국하고 우리 최수영 공작관 이충근 박사 이런 분들이 미국하고 저기 손잡고서 더불어민주당을 북한과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해 버리고 이 뭐 저기 반국가 단체로 위헌 정당으로 해산시켜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고 다시 돌아가더라도 장관들이 전부 다 친중 세력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거 청소가 제대로 되겠나, 부정선거 수사가 제대로 되겠나, 그렇게 우리가 우려를 많이 했는데 아싸라게 날아가 버리고 새로운 정당 만들고 김문수 대통령 만들고 그래가지고 연합정권 만들어가지고 청소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더 빠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세상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가스실에 갇혀가지고 아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또 이게 솟아날 구멍이 보이더라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366번을 해놨어요. 왜 365일인데 366번이냐면 윤달이 있잖아. 4년에 한 번씩 29일이 있잖아요. 2월 29일까지. 그래서 366번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366번을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국가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이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은요 엄청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또 우리가 싸우면 됩니다. 뭐 문재인 5년도 다 이렇게 겪었는데 뭐가 그렇게 겁이 납니까? 자, 여러분 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을 좀 사주십시오. 신한은행 16만원 입금하시고요. 010-2130-9642번으로 주소 성명 보내주시면 되고, 이 방위산업 50년사 요것도 많이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북 방송 좀 할 수 있게끔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